자, 오늘은요, 연립 1차 부등식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연립자 없이 그냥 1차 부등식 배웠죠. 1차 부등식은 이제 연립 방정식을 풀다가 여러분들이 배워서 와, 미지수 하나라서 너무 쉽다. 이렇게 즐겁게 배웠는데, 자, 이제 연립자가 붙었단 말이에요. 그럼 연립자가 붙어서, 선생님, 그럼 연립 방정식처럼 이것도 미지수가 2개 되나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친구들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연립. 맞아요. 2개의 부등식이 연립돼 있긴 한데 미지수가 2개는 아니에요. 두 부등식을 각각 풀어서 공통되는 해를 찾는 게 바로 연립 1차 부등식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3x 플러스 5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만 만족하는 해를 찾아라. 그러면 그냥 부등식이잖아요. 1차 부등식. 그런데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2x 마이너스 6은 2보다 작다. 두 부등식을 모두 만족하는 해를 찾아라. 이게 바로 연립 1차 부등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얘는 1번, 얘는 2번으로 두신 다음에 각각 풀어주면 되겠죠? 자, 1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3x 마이너스 5를 이제 이항에서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3x는 마이너스 6, 아이고, 틀렸네. 여기 하나 지울게요.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다. 자, 양변을 3으로 나누어주면 3분의 3x는 3분의 마이너스 6보다 부등호 안 바뀌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것과 자, 두 번째 부등식. 자, 2x는 작다. 2 플러스 6보다. 맞죠? 그래서 2x는 8보다 작거나 같다. 자, 양변을 2로 나눠줄 거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뀌니까 우리가 이 상태에서 2를 나눠주는 거 써도 되죠. 만약에 음수면 한 줄 더 써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x는 뭐보다 4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자, 연립부등식은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공통되는 부분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냥은 좀 힘들어요. 이거를 어디다? 수직선에다 나타내 봐야 돼요. 이 두 부분을 우리가 배운 실력을 이용해서 수직선에 나타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다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0을 쓰시고 어떻게 왼쪽으로 두 칸 가서 마이너스 2 표시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에 4보다 작다도 표시해야 되니까 여기도 1, 2, 3, 4 4칸 4라고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 등호 들어가니까 색칠해야 되죠? 크거나 같다니까 오른쪽. 그죠? 이렇게 빗금. 그 다음에 4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구멍 뚫어주시고 왼쪽 해서 빗금. 자, 그럼 공통되는 부분은 어딜까요? 그렇죠. 빗금이 양쪽으로 겹쳐져 있는 부분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그 부분을 어떻게 표현해 주냐. 자,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으면서 4보단 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동시에 표현하는 방법이 자, 위에다 써볼게요. 따라서 해는 x를 가운데다 쓰시고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동시에 4보다는 작다. 자, 그래서 x가 가운데 들어가는 마이너스 2와 4, 요 양쪽에 숫자가 써 있는 이런 형태의 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한 문제 더 해볼게요. 자, 여기서도 이제 1번 첫 번째 부등식 한번 풀어보면 4x, 그죠? 마이너스 3x는, 그죠? 2보다 크다. 이렇게 이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x는 2보다 크다. x의 개수가 1이니까 바로 해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2번 풀어보면 마이너스 x, 5x가 넘어와서 마이너스 5x는 작다. 마이너스 1, 5가 이항되니까 마이너스 5보다. 자, 동료한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6x는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때는 여기다 바로 마이너스 6으로 나눠주면 부등호 바뀌는 걸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줄 더 써서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6x는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6보다 부등호 바뀌어서 크다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x는 뭐보다? 그렇죠. 1이죠. 1보다 크다. 자, 이걸 어떻게? 그렇죠. 수직선에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는 2고 여기는 1이니까 1과 2가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1, 2 해주시고 먼저 2보다 크다. 2보다 크다. 저 오른쪽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보다 크다.
여기서 역시 오른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서 빗금이 겹치는 부분 어디죠? 그렇죠. 2보다 큰 부분이죠. 그래서 답은 해는 2보다 크다. 아까처럼 x가 꼭 가운데만 들어가는 건 아니네요. 이 경우는 2보다 크다가 바로 해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연립 1차 부등식은 1차 부등식 2개를 풀어서 각각의 해를 수직선에 표현한 다음에 공통되는 부분을 찾아서 연립 1차 부등식의 해로 선택해주면 되는 거네요. 결국 공통되는 부분만 찾는 것이 새로 추가된 거니까 우리 그 부분만 한번 반복해서 한번 배워보면 자, 어떻게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공통되는 부분이 이렇게 사이값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A보다 크다와 그죠? 그다음에 뭐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면 공통되는 부분이 어디예요? 그죠?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X는 A보다 크고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뭐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경우고 아까처럼 어떻게 한쪽 방향으로 나오는 경우 있었죠. A보다도 크고 그죠? 또는 B보다도 크다. 그럼 결국은 B보다 크면 되는 거잖아요. 이 경우에 해는 X는 B보다 크다가 되는 거였죠. 자, 그럼 세 번째 이런 경우도 있겠네요. A보다 작다. 그죠? 그 다음에 B보다 작다. 그럼 공통되는 부분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이번에는 A보다 작은 게 공통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또 어떤 경우 있을까요? 공통되는 부분이 안 생길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A보다 작다가 하나 나왔는데 이번에는 B보다 크다가 나온 거예요. 자, 이 경우는 양쪽에 공통되는 부분이 없죠. 그지? 이럴 때는 연립부등식에 해가 없다 이렇게 해주는 게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다섯 번째. 자, 했는데 자, 하나는 해가 A보다 어떻게 작거나 같다가 나왔어요. 그죠? 근데 또 하나는 해가 B가 아니라 A랑 똑같이 나온 거야. A보다 또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공통되는 게 딱 하나가 있죠. 뭐죠? 바로 A만 공통이죠. 그래서 부등식의 해는 범위로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이 경우에는 X가 뭐일 때만 된다? A일 때만 되죠. 바로 이게 연립부등식의 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연립부등식은 부등식을 푸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공통되는 부분을 잘 찾아줘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한 것처럼 이런 5가지 경우 정도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공통되는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